GS 리테일 2024년 3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해서 나온 분석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4.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2.1%가 감소했습니다. 상품 회전율은 21.5회전으로 산출이 되고 PBR은 0.42 상태입니다. 분석 결과 인적 분할로 재고 회전율 상승을 위한 물류 혁신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GS 리테일에 관한 뉴스로서 인적 분할 이후 부진한 주가 흐름, 목표가 하향, 한국투자증권 천현정 기자가 머니투데이에서 12월 30일 오전 9시 06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김명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23일 인적 분할한 GS 리테일이 재상장했는데 상장 후 부진한 주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는 GS 리테일과 BGF 리테일의 밸류에이션 차이 등에 따라 차익 실현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자, 밸류에이션, 기업 가치 차이 등 이런 거라는 얘기인데 그는 인적 분할했던 지난 20일 이전 GS 리테일은 2025년 기준 퍼 주가 수익 비율 9.8배, 경쟁사인 BGF 리테일은 9.9배에 거래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현재 유통 섹터에서 GS 리테일을 대신할 수 있는 이마트 등과 같은 종목이 생긴 점, 시장 조정과 함께 내수 소비에 대한 우려 등으로 유통 섹터로 우호적인 수급 유입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회사의 주가 반등에 시간이 걸릴 전망으로 내다봤다. 그래서 인적 분할에 대해서 회사 공시 내용을 찾아보니까 2024년 10월 8일 날 공시가 됐는데 인적 분할을 하면서 존속회사는 그대로 GS 리테일인데 분할 존속회사는 회사가 영위하던 파르나스 호텔 이 주식회사와 그리고 주식회사 프레시미트를 관리하는 사업부분 이 두 가지를 합쳐서 GS P&L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렇게 공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GS 리테일의 매출액에는 파르나스 호텔에 대한 매출액도 있었고 프레시미트라고 그냥 상품이 아닌 식재료 이런 것들을 좀 판매하는 그런 자회사였던 것 같아요. 그것을 이 사업 부분을 떼내는 것 같습니다.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8조 5천억 원대로서 4.4% 증가했고 상품 재고는 2.8%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적게 증가했다는 것은 바람직한 거고요. 매출 원가가 4.7% 조금 더 증가해가지고 매출 총이익은 금액상 3.3% 증가했습니다만은 매출 총이익률로는 0.3%가 하락했고 판매관리비는 5.5% 매출 총이익보다 더 올라갔죠. 그래서 영업이익은 2233억 원으로서 12.3%가 하락했습니다.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0.5% 하락했고 원가 생산성도 0.01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매출액은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감소했다. 매출 원가가 더 증가했기 때문인데 그러면은 Q1 매출 원가 증가 원인은 무엇인가 라고 쉽게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 회계는 Q1에 대한 질문을 답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 여기는 생산 재료비라고 그랬지만 상품 투입 재료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조 1,982억 원인데 4.8% 증가했어요. 매출 증가율보다 소점 한 자리로 0.5%가 더 증가했기 때문에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프 금액상으로 3.2% 증가했습니다만 스루프율로는 0.3% 하락했습니다. 마진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운영경비가 5.1%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 나누기 OE 생산성은 1.11로서 0.02포인트가 하락했고 스루픈 영업이익은 2231억 원으로서 12.1%가 하락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1억 8,800만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여기서 질문 2, 상품 매입 단가가 인상되었다고 해도 매출 증가에 따라 영업이익도 증가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럼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어요. 상품 유통업임에도 원가회계 영업이익과 차이가 있는 것은 상품에 가공비가 배부되는 상품이 존재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상품이 80억 5,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저장품은 매출원가에 원래 안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이 산출이 되고요. 그래서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분석하면은 A 재고자산의 변동이 마이너스 83억 4천만 원인데 이게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이게 전체 재고인 것 같아요. 상품 및 원부재료 구입비가 6조 2천억 원으로서 4.3% 증가했습니다. AB를 더한 MC 매출 원가 재료비는 6조 1,980억 원으로서 4.8% 증가했고 운영경비는 5.1%가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경비 2조 852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1조 9,368억 원을 뺀 1,484억 원이 가공비가 되겠는데 이게 하는 상품 중에 가공비가 들어간 상품이 있다는 얘기로 인식이 됩니다. 가공비율이 0.1% 감소 하락했어요.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이 0.1% 상승했는데 여기서도 우리는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차이가 2억 8,500만 원인데 회사는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장품의 증가액을 가감하면은 3분기에는 1이지만 이건 단수 차이라고 인식이 되고요. 일치합니다만은 전년도 3분기에는 16억 2,100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추적할 단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2023년 3분기 갭은 중단 영업이 원인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중단 영업에 의한 자산부채의 변동이 있는데 거기에 재고자산이 얼마다 하는 얘기는 안 나와 있어서 이 추적할 단서는 찾지를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PQ 총 제조비용이라고 제조업 용어를 그냥 썼는데 PQ 총 상품 비용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그 갭은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의 차이액만큼 차이가 납니다. 3단계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해서 일치는 하는데 현금식으로 읽어볼게요. 현금이 11억 3,300만 원 나갔으면 재고가 11억 3,300만 원만 증가하면 되는데 무려 83억 4,100만 원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72억 원의 재고가 어디서 하늘에서 굴러떨어졌는데 이게 뭐이냐 그랬더니 평가손실 환입액을 72억 700만 원을 잡았어요. 일은 단지 단수 차이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평가손실액이 너무 크게 평가 충당금을 너무 크게 잡아놨었다. 이런 상품에도 저는 좀 안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 폐기 손실 외에는 잡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거 가지고 또 속된 말로 장난질을 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거든요.
금액이 너무 큽니다. 전년도에는 그 크게 차이가 없는데 올해 3분기에는 그 금액이 환입을 잡은 금액이 너무나 커가지고 좀 그렇죠.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3,926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1.6% 증가했고 직원 수는 거꾸로 61명이 감소했습니다. 인당 평균 임금은 7,040만 원이 될 것 같아요. 2.4% 상승할 거로 보여지고 외주 용역비가 3.2%. 이 외주 용역이라는 게 아마 그 판매하는 어떤 식재료의 어떤 가공비 성격 아니겠느냐. 직영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이것도 아마 인적 분할에 의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외주 용역비가 안 들어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지급 수수료가 4.4%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광고 선전비는 2.9% 증가했고요. 경쟁업체 CU BGF 리테일의 평균 연봉은 5,620만 원인데 그러면 한 1,400만 원 정도 연봉 차이가 있으면 꽤 큰 연봉 차이죠. GS가 대기업군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지만 거의 우리 소비자가 편의점에 가서 살 때는 뭐 그 자기 동네에서 가까운 데 가서 그냥 사는 거니까 별 차이점을 못 느끼지만은 역시 기왕이면은 고임금을 주는 그런 직장에 취직을 하고 싶겠죠. 다만 이렇게 인건비를 많이 주면서도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게 또 GS의 장점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평가지표로서 상품 회전율이 21.5회전으로 무려 15.7%나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수루분율도 하락했고 동일 방향이면은 투명하게 가정을 세웁니다.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은 그렇게 높지 않고요. 투하자본이익률 ROIC 일반적으로 ROE라고도 얘기하는데 나중에 별도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ROE는 주주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요거 ROIC는 투하자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하자본 이익률은 내려갔어요. 0.7%. Q2의 질문에 대한 답 A는 상품 회전율을 CU만큼 28.6회전 개선시켜야 할 것이다. 21.5회전이면 한 7회전 가까이가 CU가 더 높습니다. 이것이 CU가 경쟁력이 높은 이유고 마진율이 아니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되겠어요. 그야말로 물류혁신을 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자회사 물류회사가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전문화가 미흡한 것으로 진단이 됩니다. 연결 설명에서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파르나스 호텔을 2015년 9월 1일부터 시작했고 또 물류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8년 1월 물류 전문 자회사인 GS 네트웍스를 설립했는데 지금 그 각종 편의점에 물건을 보충하는 그런 그 물류 행위들은 아마 GS 네트웍스를 통해서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게 그 전산화 등으로 해가지고 재고 회전율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정도 올리려고 그러면은 어떤 혁신적인 방법 아니고는 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성과지표가 동일하게 하락했기 때문에 투명하게 가정을 하는데 이것을 입증하려면은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은 인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량으로 산출한 이 상품 회전율로도 하락했어야 됩니다. 그만큼 안 팔렸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이 원재료 가격의 추이나 판매 가격 추이를 알 수가 없는 게 회사가 설명한 것으로는 이게 연결 기준 설명일 것 같습니다만은
농산, 정육수산, 유제품, 냉장, 냉동, 가공식품, 유아 미용, 세제, 의료, 가전, 생활주거, 기타 등등 담배가 여기 있네요. 이런 것들에 대한 수만 가지 그 가격 추이를 다 일일이 할 수는 없을 거고, 그러니까 원재료나 상품 매입 가격 추이가 상승했을 거다라고 추론하지만은 어떤 대표성이 있는 샘플 채취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한국은행의 소비자 물가를 통계하듯이 호흡을 맞추어 줘야 하지 않을까. 어떤 대표적인 얘기. 뭐 이런 그 농수산 그 정육 이런 것들은 이게 그 근원 물가라고 해서 이런 거는 뭐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달걀은 뭐 넣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유 같은 거 그냥 대표적으로 넣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가공식품에도 여기 조미료 하나만 하든지 분유 하나 넣든지 세탁세제 하나 넣든지, 이거 한 열 몇 가지 정도만 넣어도 대충 가장 많이 소비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고를 수 있지 않겠냐. 전산화가 돼 있으면은 GS25시에서 뭐가 가장 많이 나가냐, 그 많이 나가는 거를 뭐 많이 나가는 게 한 50가지 되면은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쭉 더 가지고 10가지만 대표로 하면은 그 트렌드는 나온다 이거죠. 트렌드는 여기 뭐 물티슈도 있고 생리대도 있네. 생리대도 하나 넣어보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 2차 추론은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을 거라고 추론을 했고, 또 입증도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반대로 하락해야 되는데 입증할 방법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전년 대비 78.1%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판매한 만큼 내일도 팔릴 것이다라는 단순 확률적인 예측에 의해서 연말까지 운영경비 기준에서 목표이익 더해가지고 스르픈율로 나누면은 10조 6,330억을 할 것 같습니다. 또 매출 재료비 기준에서도 매출 재료비율로 나눠도 똑같은 금액이 나올 수 있겠죠. 이 스르프 회계는 예측을 하는데 두 가지를 양수 겹장으로 비교해 가면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10조 6,300억을 한다면은 연말까지 이제 12월 오늘까지 다인데 이제 내일부터 결산이 들어가겠죠. 연휴 끝나고, 연휴가 아니고 하루 끝나고 좀 오래 걸리죠. 연간 결산은 내년도 3월 달이나 나올 겁니다. 아마 1분기가 지나서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게, 1분기 거의 끝마무리에 가서 아마 3월 중순까지가 아마 기한인데, 학생 증후군 때문에 대부분 일찍 안 하고 3월 한 중순쯤에서 몰아가지고 다들 학생 증후군, 방학 때 숙제 안 하고 펑펑 놀다가 개학 이틀 3, 4일 전부터 그냥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숙제를 해간 적이 있습니다만은 학생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그 다 거기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28.7회전 할 것 같아요. 상품 회전율이. 근데 요거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 한 자릿수 4.6%. 그 물류 혁신을 좀 해가지고 보충 시스템을 잘 운영을 해서 30회전만 한다면은 매입 상품을 그만큼 줄이든지 매출을 더하든지 두 가지 다 합한 결과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된다면은 11조 1,250억 원을 할 것이고 운영 경비도 조금 더 들어가겠죠. 이 매출 재료 비율 증가율 곱하기 OE 비율이 있어요. 그거로 곱하면은 맥시멈 1.1%까지 비용이 또 요거보다도 좀 적게
예측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한 3,828억까지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예측도 4분면 트렌드가 나오는데 재고가 좀 증가했을 때는 원가액의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하는 거로 나왔죠. 그리고 판매가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원가액보다 낮게 예측이 됩니다. 현금 재무지표로서 EAT 새우 현금 순이익 이거를 좀 따지는 기업들이 있어요. 8,054억 원을 벌었습니다. 이것도 검증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투자자본에 대한 현금 수익률은 16.6%고요. EMS 영업활동으로 전체 그 유출이 된 돈이 1,753억 원이고 최종 유출된 돈은 2,11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검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유동자산의 투자는 없고 줄어든 게 있습니다. 6,243억 원이나 줄어들었네요. 그리고 잉여현금 흐름 채권자가 711억 원을 가져갔고 약간 0.2%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이 줄어들었죠.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연차 배당이 되겠고 작년도에는 0.9%였는데 1.1% 이익 배당률이 올라갔습니다. A1과 2를 더한 것이 회사 잉여 현금이 되겠고 1,228억 원의 잉여 현금이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투자자본 이익률 여기 ROE라고 쓰려면은 주주한테 쓸 때는 ROE라고 쓰는 게 맞을 것 같고 투자자본 이익률은 회사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투자자본 이익률은 4.6% 떨어졌는데 주주한테는 그래도 0.2% 배당률을 올렸다는 얘기죠. 주주들은 좋아할 텐데 주가가 안 올라요. 그런데 미래가치로 제가 개발한 임팩트 1, 2가 있는데 스루풋 임팩트는 13.1% 줄었지만은 두퐁 T 회전율 기준으로 해서는 14.4%다. 스루풋은 상품 위주 영업이익까지만 보는 거고 EAT는 전체 재무 활동까지 봐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한쪽은 마이너스고 한쪽은 플러스인데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 그러면은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게 낫죠. 13.1%. 그러면 주가는 내려갈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주가는 3,214원이 하락했어요. PBR은 0.42가 되겠고 그리고 그 증권회사에서 퍼 9배, 9.8배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스루풋 퍼로 봅니다. 그냥 주당 순이익. 요거가 주당 순이익은 그 원가 회계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걸 채택을 안 하고 시가총액 나누기 스루풋 영업이익으로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게 내려갔어요. 그 퍼도 그러니까 9배다 뭐 9.8배다 그랬는데 그거가 아니고 한 7.6배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성과가 내려갔다 이렇게 보겠죠. GS가 57.9% 지분을 가지고 있고 연금공단이 8.75%, 외국인이 8.83%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JP 모간이 눈에 띕니다. 이상 GS 리테일 3분기 실적을 연말 분석 내용으로 마무리를 해보는 거로 하고 또 내년도에도 아직 그 연간 결산서들이 3월 달이나 돼야 나오니까 계속해서 철지난 벌진 모르지만은 그 느낌이 오는 대로 또 하고 싶은 데가 생기면은 슬프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